자, 요즘 정치권에서요, 이 일을 가지고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국집 고함 사건입니다. 이게 사소한 듯하면서도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 말들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보시죠. 누군가 한 말이군요. 20분 동안 내욕을 했다. 그래서 고함을 질렀다? 이 뜻일까요? 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른바 이 복국집 고함 사건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인터뷰를 통해서 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집인데 복국집인데 입구에서부터 세 칸이 있는데 제가 가운데 칸이었고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칸이 안철수 의원 칸이었고 뒤에가 또 우리 당 모 의원 칸이었어요. 아, 그래요? 각자 기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과 뭐 식사하면서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옆에 누가 들어오더니만 계속 시끄러워서 도대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건 어디서 듣던 목소리인데 웬만하면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대화를 하는데 자꾸 너무 시끄러워서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방에서. 그래서 제가 한 20분 동안 듣고 있다. 그런데 내용도 계속 들으면은 이준석 욕하는 걸 20분 동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철수 씨 좀 밥 먹는데 조용 좀 합시다 이랬더니만은 뒤에 우리 당 의원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들한테 얘기한 줄 알고 대표님 여기 안철수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뒤에 의원님한테 앞방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안철수가 뭐라 그랬어요? 그 뒤부터 주주군들 조용하더라고요. 저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김근식 교수님, 네.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 맡으셨는데 일단 궁금한 거는요. 이준석 전 대표가 복국집에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옆방에 뭐 요새는 얇은 그렇죠. 칸막이니까 들리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의 험담 또는 뒷담화를 막 그렇게 했어요. 험담을 하고. 근데 그걸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험담의 주체가 안철수 의원이 아니었다면 이 전 대표가 저렇게 고함 치는 대신 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철수 의원 목소리로 확인되니까 아마 더 감정적인 대응을 했을 것 같고요. 다른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준석 대표 성격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 성정상 자신에 대한 비난, 자신에 대한 비판, 또 자신이 손해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참지 못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의원이니까 더 뭐 저렇게 좀 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겠지만, 증폭된 거는 있어도 그렇지만 누가 했어도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는 저기서도 금방 이준석 대표의 성정이나 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까도 비정상적 뭐 이런 표현 쓰셨어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안철수 씨 했다는 걸로 이제 많이 욕먹고 지난번에 부산에서도 미스터 린튼 해서 욕을 먹고 그랬는데 그래놓고 옆에 지금 자기 또 옆 뒤에 방에서는 또 우리 당 의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철수 대표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래. 의원님 이 옆에 있어요. 그때는 의원님이라 하고. 거기는 그렇잖아요? 의원님이라고 하고 여기는 씨라고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의원님도 이준석한테 이준석 씨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대표님 여기 안철수 없어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게 A이고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사람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의를 차렸다면 안철수 의원 보고 뭐라고 불렀어야 됩니까? 당연히 안철수 대표님이라고 하든지 의원님이라고 하든지 제일 좋은 건 거기서 방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죠. 정상이라면. 바로 옆방에 안철수가 있는 줄 알았으면 밖에 나가서 그 방 두드리고 아이고 대표님 여기 계셨네요. 아이고 목소리가 들려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잘 계시죠? 그렇게 해서 봐요. 안철수가 오히려 민망하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20분을 떠들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큰 인물이 될 도리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지요. 어떻게 문 두드리면서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합시다. 이걸 그렇게 두세 번 외칩니까? 있을 수 없는 인성의 저는 미천을 드러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비정상, 인성의 미천 막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윤기찬 변호사. 사실은 저 유튜브 채널이 약간 뭐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약간 농담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굉장히 구구절절히 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내놓은 거 물론 질문을 받아서 했지만 윤기찬 변호사 보시기에 혹시 최근에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싸가지론이 여당 안팎에서 조금씩 나오는데 이거 의식했을까요?
아마도 그 여론의 향배가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야겠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자세하지만 설득은 잘 안 돼요. 아, 설득은 안 그냥 된다.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예. 마치 상황을 자세히 하면서 글쎄요 저런 말을 듣고 그랬구나라고 인정할 분들이 많지 않죠. 그렇게 설명할 취지는 그럴만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실은 어떤 그 특정 이슈나 이런 거 갖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당사자 간에 소위 말하면 어떤 성격이 나온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것을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말대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왜 다 들리는 거 거기 저도 가봤는데 보안에는 방음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보안이 거의 안 되죠 거기는. 본인의 그런 행동들이 예. 사실은 기자분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론에 알려질 것이다라고 이것을 알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와서 또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것을 더 이슈화한 느낌이 좀 나고 예. 그것이 부정적이어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나 할 말하는 사람이다. 또 안철수 대표는 나에게 적수가 안 된다. 예컨대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본인은 사실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도에 들어올 때 두 분이 비슷한 그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틀 안철수라는 또 별명을 가졌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2016년도에 졌죠. 의원에서. 그 뒤에 번번이 졌어요. 많이 얘긴 됐지만 계속 이준석 대표가 져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직 승부를 못 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분당 갑인가요? 거기에 경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지역구예요? 예, 그렇죠. 저렇게 할 것이 아니고 경선해가지고 승부를 마무리 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수능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힘 당협위원장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저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자제해야죠. 당신들은 인지도가 높아지고 뭐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겠지만 저런 행위들로 인해서 조금 더 부정적 영향을 받는 당에 대한 정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에서는 좀 말리거나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두 분이 말린다고 들을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소용이 없다 말려봐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말한 내용이나 대처하는 상황, 이 방법들이 우리가 뭐 저도 좀 나이 먹었지만 사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김근식 교수하고 윤기찬 변호사 말씀 들어봤는데 딱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포기하신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이거 뭐 말려봐야 소용도 없다. 늘 저렇더라.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제 소속 정당이 다르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 안철수 의원 얘기로 해보죠. 안철수 의원은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뭐 기회가 되면 무조건 제명이에요. 그냥 제명인데 이 복국집 고함 사건에 관해서는 유독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며칠 지났는데도.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안철수 씨 밥 먹는데 조용히 합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평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근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말싸움에서 남을 게 없잖아요. 이준석 전 당대표가 말싸움을 걸면 그만 둔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 본인이 뭘 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표가 지적하면 그걸 딱 잡아갖고 계속 비판해서 결국은 지금 제명하라는 요구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나이가 좀 어린 분하고 계속 말싸움하면 나중에 누가 욕을 먹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어린 사람하고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말싸움하시냐고 얘기를 들어요. 제가 볼 때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여기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안철수 그다음에 저기 이준석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좋은 행동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우 안 좋은 행동이고 들으면 기분 나쁜 내용들이잖아요. 서로 사실은 이게 뭐랄까 아까 말씀한 당에는 되게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이거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하고 김한길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인요한의 시간인데 갑자기 이준석과 안철수 두 사람이 이런 얘기가 중심에 서면 좋지도 않을 거고 주변 눈초리도 그럴 거고 제가 볼 때는 빨리 일단락을 져야 되는데 그나마 좀 안철수 의원이 일단락을 져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반응이 없는 자체가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희한한 일이 많지만 참 이것도 희한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뭐 하여튼 당사자가 또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아까 영상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한마디를 또 했어요. 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제발 밥 좀 조용히 먹읍시다. 진짜 맨날 무슨 기사를 보면 안철수가 변했다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이런 거까지 가르쳐줘야 됩니까 진짜 이제는?
살짝 뭔가 희화하면서도 약간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도 느껴지죠, 지금요. 자, 그럼요.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한 소리를 들으신 안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준비 중이신데요. 자, 안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아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예, 나오셨군요. 제명하십시오. 또 오늘도 제명이군요. 알겠습니다. 제명. 예. 저 안 의원님 오늘은 제명 얘기가 아니고요. 좀 다른 얘기할 텐데 방금 얘기를 했거든요. 복국집 고함 사건인데 예. 그런데요. 방금 영상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안 의원께 한마디 한 게 이거예요. 밥 먹을 땐 좀 조용히 하시라.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한 말씀 하실 게 있다면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 하루빨리 응석바지 이준석을 제명해야 됩니다. 그 복국집 사건 때문에 저는 수치심, 예. 모멸감, 예. 분노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뭐 분노, 모멸감까지 들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며칠 지났거든요. 이 일이. 근데 아직도 화납니다. 지금까지 며칠이라니요.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이 없으신데 사실 흉을 본 건 맞지 않으십니까? 흉이라니요. 저보다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한테 그렇게 영어 쓰면서 미스터 린턴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예. 안 의원님, 예. 아니 네. 그 큰 소리로 네. 이준석 전 대표를 또 험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옆방에 있는 줄 모르셨던 거예요? 아는데 그게 그러신 중요한 거예요? 게 아닙니다. 알았냐 몰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하는 자 누굽니까? 접니다. 네. 근데 또 식당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 못한다. 뭐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오늘도 당연하죠. 그러셨는데. 제가 그 와튼 스쿨 아닙니까? 와튼 스쿨 출신인데 못할 거라고 보시나요? 조금 해보실래요? 그건 나중에 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뭐 린턴, 미스터 린턴 이런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본인이 또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직함에 예민하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빨리 이준석을 제명해야 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그 음식점에서 벌어진 전부입니다. 자꾸 그렇게 폄하하는 자 누굽니까? 이상입니다. 오늘은 그냥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제명 얘기 나왔는데 근데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 이른바 대사면돼서 징계도 취소됐고 뭐 제명은커녕 취소된 징계가 다 풀려난 상황인데 이거 계속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오진입니다. 오진. 잘못 진단을 했다. 그러니까 예. 닥터가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하루빨리 이거는 정정돼야 됩니다. 제명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른바 계속 러브콜 같이 가자 빨리 떠나면 안 된다 이리 와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인요한 위원장도 좀 마인드를 체인지 해야 됩니다. 영어 잘하죠? 어떻게 마인드를 체인지해야 됩니까? 그건 국민 여러분에게 물어봐야죠. 예. 예. 아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밥 먹을 땐 조용히 하시라 그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안 의원님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한마디 하신다고. 근데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있었습니다. 밥이 나와야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을 옹호하는 배종찬 누굽니까? 실망입니다. 아니 옹호한 적 없고 왜 가짜 뉴스 유포를 하세요? 그만 좀 그 헤이트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안 의원님 영어 참 많이 쓰시네요. 아까 뭐 와튼 스쿨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안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하셨는데요. 잠시만 더 대기해 주세요. 뭐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른바 복국집 고함 사건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좀 가상으로 성대모사로 좀 진행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진지하게 좀 돌아와 보죠.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뭐 악연 사이가 안 좋은 건 하루 이틀도 아닌데요. 최근에는요.
인요한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꽤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 충돌까지는 아니라지만요. 자, 그럼요. 우선 전화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뭐 이걸 가지고 약간 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전에 연락을 안 했다. 네. 여러 경로로 시도를 했는데 다 반대는 거예요. 아버님 통해서도 했고 뭐 가족 통해서도 했고 뭐 다른 가족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싶어서. 이준석 전 대표 아버님에게까지 전화를 하시고요. 아니 제 아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예.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 네. 제가 불쑥 내려가서 네. 뭐 그것도 예의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노력을 했잖아. 만나려고. 그것도. 네.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방송 나가셔가지고 아니 이준석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이준석 아버지에게까지 연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본인에게는 어떤 연락도 들어온 적이 없다 하셨어요. 네. 전혀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만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예를 들어 학교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학교폭력 가해자도 아니고 가해자 측 대리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다 괜찮다 이제 뭐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버님께 연락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약간의 뭔가 이렇게 서로도 오해나 혼선이 있어 보이고요. 그 뒷부분 얘기입니다. 윤경호 소장님. 인요한 위원장을 윤석 전 대표가 가해자의 대리인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가해자를 누구로 보는 겁니까 지금? 윤석 전 대표. 당연히 윤 대통령이겠죠. 아,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보는 그러지 않겠어요? 전당대회에서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예. 당선이 돼서 대표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준석의 역할이 뭐였어요? 청년 보수. 보수의 청년층, 젊은층도 얼마든지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줬잖아요. 예. 근데 멀쩡하게 대표하고 있는 이준석을 뭐 10년 전 일이라고 대충만 얘기해도요. 뭐 성상납 운운하는 혐의 이걸로 다시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 나중에 징계를 한 거는 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다라고 이준석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해자의 대리인이라는 표현 전에 저는 예. 서울에 아픈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 아, 부산에서 한 말. 예. 예. 그 얘기도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직격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일련의 언행을 놓고 볼 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이제 떠나겠다는 당을 따로 만들겠다는 마음은 이미 다 나가버렸다 당 밖으로.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도 다루겠지만 뭐 대구에서 출마 시사, 광주에서 출마 시사 이것도 국민의힘으로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는 새로운 당을 근데 다만 한 가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했을 때 그 실패 트라우마 그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그걸 어떻게 승화하느냐, 딛고 올라서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자, 김근식 교수님, 네. 지금 뭐 가해자의 대리인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대리인은 알겠어요. 대리인은 인요한 위원장인데 이제 누구의 대리인을 가지고 이제 해석의 영역이 들었는데 지금 윤경호 소장님께서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만약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가해자로 보는 어떤 분이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자 그리고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이 돌아설까요? 글쎄요. 저는 뭐 윤 소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미 헤어질 결심은 오래전에 섰고요. 탈당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 탈당의 구실과 탈당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 내미는 손을 계속 뿌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가해자는 당연히 윤 대통령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뜻을 쫓아서 이른바 핵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뭐 일부 완장을 찬 데 따라다녔던 초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 몰아나기 위해서 뭐 많은 행동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따라서 아마 이제 가해자는 따로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일부 저는 그 일리가 있는 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때 너무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당대표를 교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내년 총선에서 이대로는 큰일 난다 싶어서 혁신의 1호로 그 징계를 취소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가해자가 와서 직접 사과하는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정치인이고 일반 사적 개인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과정에서 생긴 정치적 행위의 결과들 속에서 이러이러한 갈등이 생겼던 거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지도자를 꿈꾸고 정치적인 큰 그 목표를 가지신 사람이라면 가해자가 직접 와서 무릎 꿇고 나한테 직접 사과해라
라고 하는 요구로 그 당의 통합과 당의 화합을 그 원하는 그 손을 뿌리칠 게 아니라 그 손을 맞잡고 그렇다면 징계 취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당을 정상화시킵시다. 예. 핵관들도 정리합시다. 예. 이렇게 저는 힘을 보태는 것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진정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있다면 그게 맞는 자세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지금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징계 취소 자체도 뭐 의미 없는 거라고 하고 이뉴한 위원장 내려온 것도 당신은 옳지 않은 게 없다고 하는 거고 안철수 대표한테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니 제가 보건대는 이 스스로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너무 내공이 짧은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로만 문제를 풀면 DJ 같은 경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어주고 자신의 사형선고를 했던 전두환을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다 그래요. 그 수많은 정치의 과정 속에서 많은 인연과 악연이 있어도요. 큰 대의명분.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대의명분은 내년 총선의 승리 아닙니까? 전직 당대표였던 사람이죠.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보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대의명분이면 거기에 힘을 합쳐야죠. 거기에 가해자 피해자 운운하면서 그걸로 그 어깃장을 낸다면 그거 어린아이지 그게 뭡니까? 예, 윤기찬 변호사.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저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가해자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박해받고 떠난다라는 프레임을 씌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 당을 나가겠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거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 정치권에서 가해 피해 프레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권력투쟁인 것이지. 예를 들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게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요. 이준석 전 당대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관점에 따라서. 아니 후보자가 수능 치는 날 본인은 가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그 가해입니까? 그거에 따지면.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건 가해 피해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수많은 가해자 피해자가 생겨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정무적인 뭐 기능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이준석 대표 가해 피해 저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은 본인이 나갈 결심을 하고 본인을 박해받아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여론에 흡수하는 전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요. 이번에는 인유한 위원장 얘기를 좀 배윤찬 소장님.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까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무슨 대리인이야. 그리고 왜 지금 뭐 거짓말까지 했다. 물론 아버지 관련된 뭐 연락했는가 이런 뭐 이런 얘기까지도 반박하고 비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인유한 위원장은 계속 만나자, 같이 가자, 떠나면 안 된다, 끌어안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일종의 웩도도 꼬리를 계속 흔든다. 그러니까 뭔가 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두 분 패널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일종의 언더독이거든요. 봐라, 나 당했다. 내가 이렇게 당한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동정과 연민의 여론을 달라. 그러면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그런 유권자들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편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실제 신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나서는 경우 상당히 국민의힘은 타결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이 인요한 위원장은 웩도독. 난 우린 너무 신경 쓰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으니까 2030이 우리를 이탈할 일이 아니다. 이준석 봐라. 저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데도 싸가지 없지 않느냐. 성의를 보였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부산까지 가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두 분 팬들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준석 전 대표는 마음을 안 돌린다.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정말 애를 썼다. 우리가 오히려 언더독, 우리가 오히려 연민과 동정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국민의힘 또는 인유한 위원장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에 남아있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잡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면 도움이 안 되는 게 크기 때문에 잡는 겁니까? 나가게 되면은 도움이 안 되는 이 파장, 파급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럼 남아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다지 생각 안 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남아서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 그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준석 전 대표가 못 받아들이고 헤어질 결심 내지 헤어진 결심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타격. 이제 유권자들 봐라. 중도층 봐라.
2030 세대 봐라. 무당층 봐라. 수도권 봐라. 이렇게 우리는 애를 쓰고 이준석 전 대표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말을 안 듣더라. 그럼 우리 책임이냐? 우리가 잘못한 거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뭔가 수싸움 같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이미 저 정도면 마음 굳은 것 같다.